어제 뭐 보셨어요? 12월 18일 첫 방송을 시작한 JTBC 토요일 드라마 설광하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최초로 독점 서비스하는 작품입니다. BTV나 올레TV와 같은 국내 여러 OTT를 통해서는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JTBC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없어요. 하도 논란이 된다고 하니까 무슨 내용이래 하고 찾아보셔도 보실 수 없는 거. 본방송과 재방송 디즈니 플러스 유료 회원만 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지난 3월 작품 개요가 공개되면서 논쟁이 시작됐는데요. 배우 정혜인 씨, 글로벌 걸그룹 블랙핑크의 지수 씨가 주인공이니까 특별한 관심을 받게 된 거죠. 1987년 서슬퍼렇던 군사정권이 배경이고 명문대생으로 위장한 난파 간첩과 여대생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라는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1987년 그 시절을 알 리 없는 젊은 층들은 아니 간첩하고 여대생이 사랑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드라마에서 그 정도는 어때 이렇게 넘기실 수 있는데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운동권 학생들이 북한의 공작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당시 정권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설정이라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북한의 영향을 받았다는 명목으로 끌려서 고문을 받은 학생들도 다수이고, 그리고 당장 군대에 보내진 학생들도 많았거든요. 심지어 고문을 받다가 사망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영화 1987의 모티브가 된 끌려가서 조사를 받던 22살 대학생 박종철 군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1987년이라는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학생운동을 했던 순수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실제로 불순한 세력이 존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나 몰라라 귀 닫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요. 언제나 세상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뒤엉켜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했잖아요.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 정권의 주역은 얼마 전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받는 과정 없이 논란에 불이 붙자 제작사가 입장을 내놓았었는데요. 설광하는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안기부와 간첩을 미화하는 드라마가 결코 아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의 대선 전국을 풍자하는 블랙 코미디다. 그 회오리 속에 희생되는 청춘 남녀들의 멜로 드라마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보고 나서 판단해라. 짐작하고는 다르니까 기다려 달라, 이런 얘기죠. 왜 굳이 1987년 예민한 시기를 배경으로 삼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대극의 배경이라는 것은 벽지나 칠처럼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 면을 바꿔놓으면 그 이음새들이 틀어져서 엉망이 되고 말거든요. 이례적으로 두 번째 주에 3, 4, 5화가 방송됐습니다. 5회의 소지를 불식시켜 보겠다는 편성이었는데요. 이 5화까지 본 제 소견은 이건 논란의 가치도 없다. 아니 그러려면 차라리 시기 미상의 판타지물을 만들지 왜. 제가 처음에는 악유가 안 맞는 부분을 이렇게 찾아내서 하나하나 이렇게 노트에 적었어요. 적다가 나중에 집어치웠습니다. 가치가 없어서. 1987년 그 시간에 그 시대 정신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외관조차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거리 풍경이며 등장인물들의 옷차림, 외양이 그냥 60년대나 70년대예요. 87년이 아니고. 주인공들이 방팅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방팅이 이루어진 다방, 1987년에는 다방 이름이 박힌 커버를 씌운 의자, 또 수족관이 있는 다방은 거의 자취를 감춘 이유입니다. 연대 앞에 독수리 다방처럼 다방이 드문드문 남아있긴 했지만 다방 대신에 카페 형식의 아기자기한 찻집들이 등장했었죠. 주인공 임수호가 성냥으로 탑을 쌓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다방 테이블에 놓여있는 곽성냥, 그 또한 70년대 얘기입니다. 70년대에는 다방 테이블에 곽성냥, 그리고 잿더리, 또 이게 동전을 넣고 운세를 뽑는 이렇게 기계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 기계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주인공 두 사람의 연결고리가 되는 원웨이 티켓이라는 팝송도 70년대 말에 유행한 곡입니다. 원곡은 1959년 닐 세다카가 불렀고요. 70년대 말에 그 디스코풍으로 리메이크가 됐어요. 고고장이 사라지고 디스코텍이 생기기 시작할 즈음이죠. 그러니까 무도장에서 흘러나오던 노래입니다. 박민 씨의 번안곡 날 보러 와요도 나름 히트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대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는 아니었어요. 아니 가사가 왜 저래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10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1987년에 대학생이 레코드점에서 그 노래를 듣고 춤을 춘다? 너무 안 맞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안기부장의 아내를 비롯한 여성들이 마작을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걸 보고 아니 이거 중국 거 아니냐 이러면서 비난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실제로 70년대에는 마작을 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에도 이 마작하는 장면들이 꽤 여러 차례 나왔어요. 그런데 SBS 풍문으로 들어서에서도 이게 마작하는 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70년대 정도까지만 마작을 했다고 기억하는데 요즘까지도 마작을 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쇼윈도가 없는 은밀한 의상실에서 그 여성들이 만나잖아요. 그런 그 살롱도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1987년에는 이미 다 사라지고 없었죠. 그때는 디자이너 부티크들이 나오던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1987년이 아니라 조금 더 이른 그 70년대 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배경은 70년대인데 그냥 연도를 1987년으로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써야 하니까. 그냥 간첩하고 대학생이 사랑을 해야 하니까 간첩하고 대학생이 갑자기 만나서 사랑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 간첩을 민주화 운동하는 운동권 학생으로 오해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민주화 운동 장면을 소품처럼 소모한 겁니다. 간첩 임수호와 안기부 요원들이 학교 담벼락옆 야산에서 총질을 실컷 했습니다. 아주 람보를 찍었어요. 간첩이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여대 기숙사 열린 창문을 통해 숨어듭니다. 그것도 우연히 방팅에서 만났던 은영노의 방 207호였어요. 쓰러져 있는 임수호를 은영노가 발견하는데요. 혼자 방에 들어섰다가 낯선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걸 보면 보통은 어떤 반응이겠어요? 소스라치게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가는 게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20살 대학 1학년 학생인 영노는 남자에게 다가가 몸을 젖혀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놀라죠. 방팅에서 만났고 레코드점에서 우연히 재회한 바로 그 남자여서 자신의 오빠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군대에 끌려갔다는 이유로 운동권 학생이겠거니 지레짐작한 끝에 숨겨줄 마음을 먹는 거예요. 치료도 해주죠. 거부하는 룸메이트들을 설득하고 관리인 아저씨까지 끌어들여 가면서 임수호를 쫓던 안기부 요원들이 핏자국을 따라서 기숙사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기숙사 사감이 대로에서 호통을 치죠. 여기 금남의 집이다. 당장 나가라. 영장 가지고 와라. 수색하려면. 제가 그보다 한 5년 앞서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당시에는 그 여대 정문을 남자들은 통과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교정에는 남자들이 이렇게 슬금슬금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좀 이상한 낌새를 보이면 어디선가 우르르 나타나서 이 학생을 끌고 가곤 했어요. 뭔가 이렇게 반항을 했다가는 진짜 크게 혼이 납니다. 저는 이렇게 머리채를 잡혀서 끌려가는 장면도 봤거든요.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누군가가 나서서 왜 이러세요? 막 말리고 막 덤비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막 애써 숨죽이고 막 모른 척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끌려가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아니까. 그런데 그 5년 새에 천지 개벽을 했었는지 그 총을 겨누고 있는 안기부 그 여성 요원에게 은영노가 아줌마 막 이렇게 하면서 대들잖아요. 그건 정말 언감생심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 아줌마라고 했을 때 그 장소가 여대 기숙사 목욕탕이었잖아요. 나무 의자 아래에 임수호를 숨겨놓고는 목욕탕 아니니까 옷을 다 벗고 세 여학생이 나란히 앉아 있었잖아요. 방팅에서 만난 영노는 인연이 있어서 그렇다 치고 또 운동권 학생으로 보이는 여정민 또한 그렇다 치고
하지만 애꿎은 그 대학교 1학년 학생인 윤설이가 외간 남자를 위해 기꺼이 옷까지 벗어가면서 숨겨준다고요? 게다가 그 여학생들 발 아래로 이게 피가 흘러내렸는데 그걸 안기부 요원인 장한나가 못 봅니다. 정말 세상 허술하죠. 어이없는 장면 또 하나, 은영노가 외부인을 숨겨준 책임을 지고 기숙사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룸메이트인 고혜령이 애인인 육사생도에게 차를 가지고 와서 이삿짐 나르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아니, 육사생도가 애인이 오란다고 그 즉시 득달같이 차를 타고 달려온다? 생도 묵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걸로 봐서 휴일은 아닐 텐데 이것 또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등장인물 소개를 봤더니 임수호는 27살, 은영노는 20살입니다. 간첩이 아니라 그 운동권 학생을 숨겨주기만 해도 어떠한 불이익이 닥칠지 이 간첩인 임수호가 모를 리 없죠. 개념이 있다면 그 은영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했어야 합니다. 북에 남겨두고 온 그 동생을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죠. 간첩 교육을 대체 어떻게 받았는지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소리 내면서 걸어다니지를 않나. 한가하게 은영노하고 알콩달콩 러브씬을 연출하지 않나. 근데 알고 보니까 은영노가 그 안기부장 은창수의 딸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영노의 그 대담한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제가 너무나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드라마에는 김정난, 백지원, 그 정혜영 씨,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안기부장을 비롯해서 누구누구의 부인으로 나와요. 이 여성들의 목표는 이제 죄다 남편의 출세죠. 유인나 씨는 심지어 여당 대표의 내연녀로 나옵니다. 그리고 정유진 씨가 맡은 영노에게 그 아줌마로 불린 안기부 요원 장한나. 이 여성은 자신이 좋아하는 이강무가 안기부 요원이 된 걸 알고 그를 따라서 안기부 요원이 됐다고 합니다. 지혜롭게 스스로를 위해서 미래를 설계하는 여성은 이 드라마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어요. 배경이 1987년 30여 년 전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천만에요. MBC 사극 오소매 붉은 끝동 그리고 KBS 연모를 보세요. 요즘은 사극의 주인공도 다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작사가 주장하는 정치 상황의 회오리 속에 희생되는 청춘 남녀들의 멜로드라마라는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아무거나 되는 대로 붙이고 칠을 해서 괴상망측해진 드라마. 저는 무엇보다 그 연기자들이 너무나 아깝습니다.